폐암 환자의 약 90%가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 문화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저기 뭐 밥주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독성이 명확히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요리하신 분은 직접 다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좀 가슴 아픈 기사부터 공유 드리면요, 우리나라 폐암 환자, 남성분의 폐암 환자의 약 70%는 흡연자입니다. 담배 많이 피우면 폐암 많이 걸린다는 얘기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성들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폐암 환자의 약 90%가 비흡연자입니다. 여성들은 너무 특이해요. 여성들은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잘 걸리는 거죠. 이제 유독 이런 비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학계에서 좀 원인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주방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방 문화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꼽아보면 먼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켜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산화질소가 무조건 많이 나오거든요. 이산화질소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또 미국 화학협회에서조차도 어떤 가스레인지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어요. 켜는 것마다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참고로 그럼 가스레인지 다른 나라도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가스레인지 보급률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데요, 미국만 해도 30%대입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도시가스관을 연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레인지가 더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보급이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스레인지만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 레인지도 문제가 큽니다. 전기 레인지도 인덕션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전기 레인지라고 하는데, 요리할 때 나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유해화학 물질 다 합쳐서 우리는 조리 휴미라고 하는데요, 일단 하이라이트든 인덕션이든 불판의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걸 하게 되면 수많은 유해화학 물질이 공중 확 날아가게 돼요. 그걸 요리하신 분은 직접 다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레인지 후드 켜는 건 기본, 그다음에 환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옆에 있는 창문 하나 열어놓고 환기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해보면 유해물질 농도가 잘 안 떨어져요. 실제 반드시 2개 이상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해야지만 실제 유해물질 농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든 전기레인지든 요리할 때만큼은 반드시 레인지 후드 켜고 환기해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방 속 유해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참고를 하셔서 평소 생활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리콘 소재 자체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넣는 성형 보형물의 소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소재는 실리콘 플라스틱, 정확히는 폴리실록세인이라는 플라스틱이고요, 더 자세하게는 PDMS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입니다. 고분자 물질인데요,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 몸에까지 넣겠습니까? 성형 보형물로 써도 몸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승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니까 주방용품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밥주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뜨거운 게 닿거나 뭐 염분이 높은 게 닿거나 산도가 높은 게 닿으면 유해화학물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했다면 못 팔겠을 거고요, 제가 직접 검증해 봤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는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잔류세제입니다. 다른 일반 플라스틱에 비교해 봐도 이 실리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화학 특성상 그 세제가 더 잘 달라붙어요. 계면활성제가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대충 헹궈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다시 실제 용출 실험해보면 다시 수많은 세제들이 성분이 빠져나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 상태로 요리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계면활성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헹굴 때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에 들었다 나왔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고 충분히 다시 흐르는 물에 뽀드득한 느낌 날 때까지 헹궈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기본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는 게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밥을 푸거나 뭘 하게 되면 끊어져 있던 게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쏟아지고 있는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제대로 연구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 역사가 좀 짧아서 충분히 연구가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독성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도 독성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가끔씩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영구적인 제품이라 보지 마시고 좀
흠집이 눈에 띄게 보이거나 이러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팁을 알려드리면 실리콘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가끔 불량한 제품들이 시판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새 제품인데 우리 냄새를 맡아보면 너무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건 절대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제대로 정제가 안 돼가지고 그런 약간 저분자 물질들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만 처음에 구매 안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잔류세제랑 미세 플라스틱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역시 오랜 시간 지나야 되면 조직이 끊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프라이팬에 올려진 음식들을 뒤집개로 막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뿜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해외에서 충격적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진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실험했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플라스틱 재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이 어떤 기존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녹여서 이제 다시 가공하는 건데 그때 기존의 색을 덮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검은색이거든요. 참고로 심지어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이 이제 검은색일 경우에는 또 역시 그 제도 다 덮기 다른 것도 섞이다 보면 완전히 또 덮어버리긴 검은색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검은색 플라스틱이면 이제 재활용됐을 가능성이 더 큰 거잖아요. 또 재활용했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지 물론. 그래서 해외 연구진이 뭘 해보냐면 시중에 판매되는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만 수거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해외 실험 결과입니다. 했더니 거기서 나와서는 안 될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바로 난연제 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난연제. 그러니까 불 타는 걸 막아주고 좀 지연시키는 거는 난연제라고 하는데 일반 우리가 식기용 플라스틱에서 쓸 필요가 없겠죠. 난연제 성분은. 들어가서 안 되는 건데 그게 검출이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독성이 명확히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우리가 시중에 쓰는 수많은 플라스틱 있잖아요. 특히 전자제품용 안에도 수많은 플라스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우리가 폐기하잖아요. 당연히 일부 플라스틱 거기에 써있던 플라스틱들은 당연히 분리수거, 재활용 업체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 전자제품이나 일반 다른 그런 우리가 가구용이나 이런 데 수많은 쓰는 플라스틱들에는 난연제 성분을 넣어야 돼요. 그럼 이런 가구나 이런 데 들어갔던 여러 가지 플라스틱 난연제 성분이 있는 채로 그대로 재활용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그게 자칫 가공업체에서 이것저것 구분 없이 가공했다가는 거기다 다시 검은색 염료해서 덮어버리면 난연제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난연제 성분이 남아 있다면 거기다 우리가 뜨거운 거 담거나 혹시 그런 과정에서 난연제 성분이 검출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 형태에 떨어졌을 때 난연제 성분을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 결과 나온 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저런 난연제가 들어있을 만한 플라스틱이 과연 일반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서 일반 그런 어떤 재활용 업체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그건 한번 우리 전체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이컵이 실제 순수 정이라면 물에다 젖겠죠. 당연히 젖지 말라고 그 안에 내부에 이제 코팅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PE, 폴리에틸렌 계열로 가장 많이 코팅을 하는데요. 그걸 코팅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젖지 않는 건데 실제로 뭐 여러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을 부었을 때 거기에 떨어져 나온다라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검출 논란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실험해 봐도 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찬물을 넣었을 때는 그 떨어져 나온 양이 확실히 적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얘가 완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정말 많은 양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뜨거운 거 담는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PE 계열의 어떤 미세 플라스틱들도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독성 결과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미세 플라스틱 독성 결과가 보통은 동물한테 왕창 먹여봐요. 그리고선 뭐가 위험하네? 어떤 독성이 있네라고 판단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 그건 동물 실험 결과고 왕창 먹을 때 결과지 그걸 어떻게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하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 반박을 못하죠. 왜? 인체 실험 결과가 충분히 당연히 안 나오죠. 인체 실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2025년에 충격적인 인체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한 연구진이 대학생들, 의대생들 모아놓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평소대로 사용하게 하고 플라스틱 포장용기 많이 쓰잖아요. 그럼 편하게 많이 쓰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요. 뭐 얼마큼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실제 그 학생들의 변을 분석합니다. 변을 직접 분석해요. 분석해서 진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지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평소에 뭐 페트병, 생수등, 플라스틱 포장재 제품을 많이 썼던 학생일수록 실제 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물론 아주 사이즈가 작은 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변에서 검출 안 되겠죠. 흡수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사이즈가 큰 것만 관찰이 됐다. 작은 건 다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흡수된 게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는 그거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일단 변까지 왔잖아요. 장까지 왔다는 건데 그럼 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최초로 밝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 연구진이 최초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미세플라스를 많이 먹으면 흡수되는 것도 문제인데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지금 뭐 임상실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실제 그게 그대로 흘러들어가도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미세플라스틱 먹으러 만든 게 아니죠. 플라스틱은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먹게 되는 게 바로 그런 페트병 생수도 있지만 종이컵에 뜨거운 거 부어서 먹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 붓거나 그 다음에 가끔 우리 봉지를 젓잖아요. 그 미스커피 한 다음에 봉지 적을 때 또 이런 병면을 또 긁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사실 되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자체가 뭐 그 사용만으로 너무 뭐 위험하고 발암물질이 막 용출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사용을 못 하겠겠죠. 예, 그런 거는 없고요. 다음에 어떻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험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 교체될 시기인데 교체 안 했다든지 약간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교체 주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밥솥의 내솥입니다. 내솥은 반드시 교체 주기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밥솥 내솥을 보면 소재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알루미늄 소재를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소재를 기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 기반인 경우에는 코팅을 해놔요. 스테인리스 소재의 경우에도 코팅을 해놓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그 자체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세라 보시면 되는데 시간 지나면 코팅이 벗겨지잖아요. 그럼 알루미늄 금속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밥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밥솥 가져간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실제로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이 됩니다. 또 과량 용출이 되거든요. 그 알루미늄 성분을 먹게 되는 건데 근데 뭐 그 알루미늄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 식품에도 극미량이지만 다 있어요. 알루미늄 되게 흔한 원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알루미늄을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기밥솥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근데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신장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신장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자칫 제대로 배출 안 된 알루미늄들이 쌓일 경우, 특히 뇌에 쌓일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알루미늄을 설치하게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코팅이 벗겨지면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기반이라 하더라도 스테인리스가 노출되잖아요. 스테인리스는 굉장히 안전한 거 맞아요. 스테인리스가 뜻이 뭐죠?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 쓰는 건 맞는데 영원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녹 쓴 거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폐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왜 녹이 쓸 수가 있냐면 그 홈 사이에 미세하게 껴요, 음식물들이. 그게 이제 혹시 산도가 높거나 염도가 높은 게 지속적으로 껴 있으면 점점 이게 내구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럼 이게 살짝 서서히 부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년 지나면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명 단축으로 인해서 부식되면 자칫 그 안에 존재하는 니켈이나 크로뮴 같은 게 용출될 수가 있습니다. 밥하는 동안 그걸 같이 먹는 거거든요. 니켈 같은 건 신경 독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뮴 같은 건 유전 독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으라 만든 거 아니겠죠.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코팅이 벗겨지면 미련 없이 교체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스테인리스 내솥이라 하더라도 참고로 제가 저희 집에 쓰고 있는 게 순수 스테인리스 내솥인데요. 참고로 이건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아무리 밥을 딱 하고 나서 물에 한참 불려놔도 다시 이렇게 세척할 때 또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오래 걸립니다. 더 힘도 많이 줘야 되고 아무튼 좀 세척하기 어렵다는 건 참고하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영구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혹시 불구스름한 어떤 색들이 보이는 건 아닌지 부식이 일어난 건 아닌지 보시고 그런 게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고 요새는 밥솥 회사들이 다 좋아져서 내수만 별도로 다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